통신에 대한 감청 문제는 두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RCS 프로그램을 통한 도감청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카카오 사태와 이 테러 방지법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 통신에 대한 아날로그적 입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도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고전적인 아날로그 입법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통신의 본질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자의적 해석이 결국은 전방위적인 사찰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디지털 통신 매체의 보급과 함께 진행되어 왔던 공공연한 사회 문제로서 비단 카카오 사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많은 국민에게 처음 드러난 내용일 뿐이죠. 고전적 의미에서의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 끝나면 휘발되어서 그 통신의 내용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선전화나 무전기 정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즉, 그 실시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취득 또는 채록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감청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굳이 실시간이라는 요건을 법문에다가 명시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마인드이죠. 그러나 요즘의 디지털 통신은 저절로 휘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음성 전화 등은 바로 다 사라지지 않지요. 디지털 통신에서의 휘발성은 현재는 이제 옵션일 뿐입니다. 비휘발성, 다시 말하면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되는 한에는 디지털 통신의 내용은 마치 결제를 위한 서류 마냥 차곡차곡 쌓여서 통신이 끝나면 한 권의 책처럼 추려져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서버로 날아오는 통신 데이터를 서버 입구의 앞에서 수집하면 감청, 서버의 뒤에서 수집하면 압수수색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맥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보의 앞에서 잡느냐 뒤에서 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전화를 엿듣느냐 범행 도구를 찾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통신에 있어서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둘 다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분 기준을 시점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송수신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청은 영장의 발부 시점부터 장래의 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압수수색은 과거의 통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긴급 감청에서 발생합니다. 긴급 감청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단 감청을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며칠간 저장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긴급 감청을 시행하고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는 감청 영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이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지